1007. 자, 봅시다. 1007번. 왜? 1007번을 봐봐. 그러면 1007번. 일단, 집합 x는 1, 2라는 애를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 fx가 있대. 그럼 fx라는 식을 봤더니 ax-2a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넣어볼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건 구했니? 치역? 그럼 여기에 치역이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a라. 얼마야?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함수 gx라고 하는 애가 요렇게 이런 식이 된대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가 된대요.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x에서 어떠한 집합 마이너스 a와 0으로 가는 요렇게 마이너스 1과 2 라고 하는 f라는 함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어디로 간다고? 1이 마이너스 a로 2가 0으로 가는데 지금 g라고 하는 식이 뭐가 돼야 된대? 이 g 서클 f가 항등함수가 돼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결국엔 이 g라고 하는 함수를 겪어서 결과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1, 2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기 gx식에 마이너스 a 넣어서 1이 나와야 돼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데요? 네가 해석한 건 뭐고 해석을 무조건 했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는 결국에는 내가 알려준 것만 쓴다는 얘기니까 네가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생각해보고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어려운 건 맞는데 개념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네가 개념을 외우기 시작했잖아. 개념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면 그걸 써먹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가 아니라 그럼 그 G 서클 F라는 합성이 항등함수가 되려면 결국엔 여기서 출발해서 G 서클 F를 거쳤을 때 다시 얘가 나와야겠구나라고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 네가 대답한 것처럼 그러면 G라는 식에서는 예를 들면 얘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까지 연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치역을 적은 겁니다. 치역도 여기다가 순서상으로 적는 게 가장 좋았을 거지만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대응으로 표현을 한 이유가 그래서예요. 왜? 항등함수니까. 됐을까요? 예. 1009번. 1019번? 왜? 위에 문제는 아니면 그럼 위에 문제는 어떻게 풀었는지 그럼 위에 문제를 나한테 설명해봐 다시. 1018번을 저한테 설명해보세요. Y축에 가볍게 벗어나주면 선을 그어서 중간에 그 F 서클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처음에 F 뒤에 A 값이 C가 나오면 왜 그렇게 계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죠. 합성함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선들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해법이고요. 해법 말고 나는 원리를,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점선을 따라서 갔을까? 왜 그 점선을 따라가갖고 순서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했을까? 너 완전 딴소리 하고 있어요.
당연히 F서클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거예요. 왜 FB를 구해서 C가 나오고 그 C를 왜 구한 건데? 여기다 집어넣으려고잖아. 가 아니라 사실은 이건 무슨 식이니까? F 안에 FB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야죠. 응? 그 FB를 구해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시 뭐 C가 나오니까 그 C를 집어넣어서 그건 해법이고요.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냐고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요 괄호 안에 그 함수값을 다시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b를 넣어서 나오는 결과값을 다시 집어넣기 위해서 fb를 먼저 확인했고 아 그럼 fb라고 하는 값이 c니까 얘는 f의 fc일 거다. 그럼 이제 다시 c를 대입해서 나오는 결과값이 이제 d가 될 테니까 얘는 fd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2가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을 할 수 있다면 1019번은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f의 fa가 4래 라고 한다면 일단 뭐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이 1019번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건 이걸 뭘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F라는 식에다가 뭔진 모르는 그 어떠한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야 된대? 그럼 그 뭔지 모르는 어떤 값은 어떤 후보가 있는데 4가 나오도록 하는 값은? 그러니까 그럼 FA라고 하는 값은 2가 되거나 아니면 FA라고 하는 값은 4가 되거나가 나오겠네? 이 원리를, 요걸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다면 거꾸로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오케이? 얘를 뭔가 라지 X, 뭔가 치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F 라지 X가 4면 그 X라고 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야? 아, 2 아니면 4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FA가 2일 때, FA가 4일 때. 그럼 2가 되는 애는 그럼 F에 뭘 집어넣으면 2가 되는데? 그럼 F에 뭘 집어넣으면 4가 되는데? 야. 그럼 A의 값은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응. 그럼 그 다음 건 풀었어? 1020번도 못 풀었어 그러면? 아,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계산해서 밖으로 나오는 건 할 수 있는데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건 못했었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게 다를 게 없다는 걸 얘가 보여준 거예요. 응? 이런 원리를 이용한다면 아시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그래프, 그놈의 그래프. 자, 그래프 설명 다시는 아니고요. 제가 내가 내가 뭘 할 거냐면 그 합성함수 그래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봐요. 합성함수 그래프 작성. 그럼 3차 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뭐 하라고요? 구간을 나눈다고요. 구간을 나누어 푼다. 이거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다시 1023번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옆에다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아서. 1023번 문제를 한번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거 저번 시간에 해서 답까지 나왔었는데 다 심지어 제가 이거 영상 어제 그 저번 수업 시간 영상 가장 끝부분만 확인했어도 이거 풀이가 가능한데 그거를 나쁜 아이야. 내가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야, 그럼 대체?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올리는 거야? 내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냐, 이 사람아? 아니야. 니네 공부하라고 하는 거야. 자, 1과 2에서 2라고 하는 요 식이 y는 fx라고 합시다. 일단 문제에서 f 그 fx가 1이다. 이거 어떻게 바꿔? fx fx가 f에서 fx의 그래프에서 1이 되는 1이 그 y는 1이다. 연립방정식의 해는 두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렇게 뭐라고 나와 있는 식을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식 자체를 뭐로 보고 반 잘라서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 본다면 교점 구하는 걸로 바꿀 수도 있잖아. y는 1이라는 그래프가 어딘데?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우리 저번 시간에 이런 그래프 그려졌거든? 이렇게? 4개 끝. 어. 어. 그게 다 구한 거였다고, 그 시기. 거기까지가. 그게 풀이의 끝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아,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이나 다시 얘기하죠? 다시. 나 다음 시간에 또 물어볼 거야.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그래프에 다시 똑바로 얘기해. 다시 얘기해. 연립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하는 건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다시 뭐라고? 연립방정식의 그냥 해 말고 연립방정식의 실근! 다시 연립방정식의 뭐는? 실근은 뭐와 같다고?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다시 뭐라고요?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뭐 자꾸 이렇게 정리가 안 돼. 다시 될 때까지 할 거야. 쟤한테도 물어볼 거야. 연립방정식 다시 처음부터. 연립. 음. 음. 네,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그래프에서의 교점의 좌표와 같다. 뭐라고요? 이거 언제 배우게요? 예,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운다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를 연립방정식 두 개 x, y라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 그래프가 되잖아. 이건 언제서 연습하냐면 우리 공수 1에서 연습해요. 공수 1 과정에서 뭘 배웠냐면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파트에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 이건 뭐와 같다고? y는 ax제곱 더하기 c랑 y는 0 사이에 관계식과 같다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결국엔 실근은 뭐와 같다고 했으니까? 교점의 좌표와 같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럼 뭐 서로 다른 두 점. 교점이.
그럼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근이라고 하는데 중근을 따로 말로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럼 얘를 풀어 얘기하면 얘는 교점의 개수로 따지면 몇 개? 그치? 서로 다른 게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서로 다른 두 허근은요? 다른 두 허근 같은 경우엔 뭐가 없으니까? 그 교점이 몇 개? 라고 해서 그래프를 개형을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죠. 결국에는 이건 무슨 성질이야? 2차 방정식의 모든 성질을 함수로 끌고 오는 중인 거야.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2차 함수에서 써먹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2차 함수로 써먹을 수 있다를 여기서 진행을 하거든. 그 다음번에 나오는 그 2차 부등식도 결국에 뭐로 풀어? 이거 그래프로 풀어. 왜? 2차 함수랑 그럼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다. 이게 뭔 뜻이야?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럼 결국엔 그런 과정들 반 잘라서 이게 공통수학 1을 할 때 이미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방금 전에 다시 얘기했다시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식은 딱 보자마자 y는 0 연립이구나 로 바꿔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연습이 됐다면 얘를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러면 뭘 찾아야겠구나. 왜 내가 이 그래프를 y는 fx를 f서클 fx를 왜 그렸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왜 이거랑의 연립을 하는 과정을 위해서 이 식의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 아무 이유 없이 얘를 그냥 야 이거 봐봐 이거 되게 그 그림 희한하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내가 풀어주겠냐고. 이 문제는 이렇게 푼다, 저 문제는 저렇게 푼다, 선생님이 저렇게 풀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안 좋고 쉽고 빠르게 망가지는 길입니다. 쉽고 편하게 망가지는 길. 이게 도저히 안 되면 해야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야. 고등학교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외우라고 시키는 공식이라던가 그런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자, 이런 문제가 보이면은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얘는 이런 공식, 얘는 이런 거. 문제를 해석할 때 딱딱딱딱 1, 2, 3, 4, 1, 2가 보이네? 그럼 요거 써. 2, 3이 보이네? 이런 거 써. 라고 이게 착착착착 넘어가는 과정을 써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론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왕 공부하는 건 1등급 쪽으로 노려보는 게 제일 좋잖아요. 1등급을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이런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하라고 했죠? 저 y는 fx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죠. 먼저 뭐부터? 구간을 나누어 식을 구한다예요. 구간을 나누어 식을 구한다. 지금 그래프가 꺾여 있는 상태예요. 그럼 그 꺾여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구간에 맞춰서 식을 세울 수 있나요? 저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어떻게 되더라? 0부터 1까지 0에서부터 1까지 될 때랑 그 다음 뭐에서? 1에서부터 2까지 될 때랑에 대해서 0부터 1까지는 EX라는 그래프가 되고 여기서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4라는 그래프 값을 가지는구나 잖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진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봐. fx라고 하는 뜻은 결국 뭐야? F라는 함수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fx를 대입하는 거야. F라는 식에다가 뭘 대입하는 거라고? 여기는 x를 대입하니까 x에 대한 식이 나오지. 그럼 fx를 대입하면 뭐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될 거야? fx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될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그 x가 들어간 모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어주면 돼?
네? 뭐라고요? fx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나 지금 환청이 들린 것 같아요. 누가 1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잘못 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 범위도 뭐야? fx에 대한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작게 씁시다. 얘는 범위를 밑에다 쓸게요. 아니야. 여기도 옆에다 쓸게요. 0부터 1까지. 여기 마이너스 2fx 더하기 4라고 하는 그게 1부터 fx가 이 사이 범위가 될 때까지. 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건 결국 뭐야?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잖아.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은 그래서 여기를 여기서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범위에 맞춰서 보기 위해서. 그럼 0부터 1까지의 범위가 되는 애가 자 여기다 이 범위 0부터 1 사이에 있는 애 집어넣으면 그 중에서 함수값이 0부터 1 사이에 나오도록 하는 애가 있냐고. 있잖아. 누구?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오케이. 0은 0 사이에 있으니까 저기 뭐와 뭐 사이? 0부터 얼마를 집어넣으면 1까지 나올까? 그치.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왜 그래? 정신 차려. 이게 정신 차려. 그럼 0부터 2분의 1 사이에서는 그럼 누구식을 따라간다고? 1번식을 따라가는 거라고. 근데 1번식에서만 답이 나오냐고. 저 0부터 1 사이라고 하는 저 치역의 범위를 여기서도 요 식에서도 x가 요 범위 내에서 있는 값들 중에 대입을 했을 때 0부터 1 사이에 나오는 값이 존재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0 나오도록 하는 값은 얼마야? 그럼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나도 돼. a가 0, 그러니까 알파가 0이래. 알파 얼마야? 알파는 0 아니면 2가 되죠. 그럼 f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었더니 1이 나오는 그 베타 값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아니면 그치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1 사이, 2분의 3 사이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0부터 2분의 1까지 적었으니까 여기 2번식에서는 어떻게 적을 수 있다고? 2분의 3. 자, 부등호 모양 조심.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 따라가잖아요. 이거잖아요. 1을 포함 안 했잖아요. 1이 되는 값이 2분의 3이잖아. 1을 포함 안 했으니까 2분의 3 포함 안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야지. 그냥 이거 따라가는 거야. 요거. 오케이? 사실 별 차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뭐냐고. 이제 1번식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1번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라고. 1번식이 2x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2x 4x가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2번식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여기다 대입하면 뭐 된다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8.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야? 헷갈려? 누가 마이너스 2f 저 fx의 범위가 fx의 값이 1이 될 때 알파 f 베타의 값이 2가 될 때를 한번 따져봐. 그럼 알파는 어디서 나와? 2분의 1 좋아. 아니면 2분의 3이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그럼 뭐가 돼? 1. 더 없네? 그죠? 더 없죠. 그러면 2분의 1은 1번씩에 있는 범위니까 범위를 어떻게 나눠줄 수 있다고?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또 1보다 뭐 작거나 같고 얼마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1번식, 얘가 2번식에 대한 범위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고 1번식 대입하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서 2번식 대입해서 쓰라고. 1번식 대입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나올 거고 여기다가 2번식 대입하면 2번식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계산하시면 4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옆에다가 그래프를 새롭게 정리를 한다면 (2분의 1, 2분의 3, 2에 대하여) 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거다? 아까 여기서 구했던 거 알파가 0일 때 베타가 1일 때 알파라고 하는 값은 0 아니면 2 베타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 또는 2분의 3 이렇게 된다면 자 그대로 가는 거야 0 나올 때 요 순서대로 그대로 그리셔도 돼요. 자 여기가 제일 먼저죠? 그죠? 어디냐? 요건가? 얘가 제일 먼저잖아. 그래서 요식을 이제 옮겨서 적는 거야. 얼마? 2분의 1까지는 4x라는 범위를 갖더라. 그리고 또 주황색 짱짱 두 번째 식은 어디 있어? 세 번째 식 여기 있다. 여기 그치? 마이너스 4x 플러스 4 2분의 1일 때 2분의 1 집어넣으면 2 나와요.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그리고 1 집어넣으면 0이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 다음 식은 여기 있다. 요 식을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 2분의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번식을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1번식이에요. 뭐? 구간을 나누어 식을 세운 다음에 식을 세워 푼다예요. 한번 싹 지울게요. 여기는 요 옆에 있는 식과 관련된 걸로 그러면 안 지우고 그러면 제가 옆에다가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뭘 기억하냐면 대응으로 생각했을 때 흐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그래? 라임과 플로우인가? 어쨌든 플로우 그런 스트림 그러니까 줄기라던가 그 흐름을 좀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x는 현재 0부터 2까지 증가할 때 얘가 그래프가 끊기는 구간을 잘라서 x의 값이 0에서 1로 갔다가 2로 가는구나 라고
그 플로우로,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자고. 그럼 그때 x가 0부터 1까지 변하는 동안 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뀌게 되는 거라고? 너 아래로 내려가지 마. 여기 위에 봐야지. 왜 자연스럽게 밑을 봐? 아직 fx 가지도 않았는데 왜 밑을 봐? 큰일 날 수도 있어. 뭐라고? 이거 그래프 보는 거 아니야. 이것만 보는 거야, 지금. 얘는 아직 없는 시기야. 나 지금 지워. 0에서 2까지 가요.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동안 x가 0에서 1까지 증가하는 동안 y는 0부터 2까지 증가하게 되잖아. 뭐라고? fx는 0에서부터 2까지 간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2에서 0으로 떨어지죠. 2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흐름을 볼 줄 알면 그래프의 흐름, 그래프의 진행하는 흐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으면 이 과정이 생략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 솔직히 뒤지게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하나 하는데 5분 이상 걸리잖아. 그 5분 이상 걸리는 과정을 안 할 수 있어서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fx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되게? 그렇다면 f라는 규칙에서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fx가 되는 거야. 그럼 그에 대한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 다른 말로 실억. 얘가 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fx가 변함에 따라서 fx는 어떻게 바뀔까라는 그 플로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뭐라고 했어? x가 0부터 2까지 커지는 동안 fx는 2를 찍고 0으로 갔다 그랬죠. 그러면 fx가 0부터 2까지 커지는 동안 가지 마! 여기 보지 마! 눈 돌리지 마! 진짜 이거 보지 말라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무슨 상관인데, 이게!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를 왜 가는 거야, 대체! 왜! 답지 보고 맡기는 거야? 나 지금 답이잖아. 이건 답이잖아. 우린 이거밖에 없는 식이었잖아. 우리 이거밖에 없는 상태였잖아. 야. 왜 자꾸 눈이 일로 돌아가는 거냐고. 이거 안 지우려고 그랬는데,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거밖에 없는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자꾸. 무슨, 자동차 앞에 있는 그 혹시 니네 그거 본 적이 있어요? 가끔 택시 타거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앞에 자동차 장신구 중에서 그 차가 흔들릴 때마다 굉장히 헤드뱅잉 정신없이 하는 그런 인형이 있어요. 그 인형 같아. 진짜 그냥 정신없이 고개만 흔들고 있어. 머릿속으로 볼 생각은 안 하고 눈으로 보고 대답할 생각만 하고 있어. 다시. x라는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갈 때 fx라는 값이 어떻게 된다고? 0, 2, 0을 가지. 잘라서 봐. 그럼 만약에 fx라는 값이 0부터 2까지 갈 때 fx는 어떻게 될 거야? 그래서 알겠으니까 너 좀 조용히 좀 해봐. 얘 좀 납득 좀 시키게. 지금 네가 지금 대답을 해서 얘가 계속 못 알아듣고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네가 자르고 있고 니는 알아들은 거 알았어. 오케이. 얘 좀 시키자. F 안에 들어가는 값이 x라는 문자가 0부터 2까지 증가할 때 요 밖에 나오는 값이 0, 2, 0으로 가. 그럼 다시 fx라는 값이 0에서 2로 갈 때
fx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말? 그럼 내가 이 fx를 t로 바꿔줄게. 그러면 t가 0에서 2로 갈 때, t가 0에서 2로 갈 때, FT는 어떻게 변해? 0, 1, 2를 간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할게. t라고 하는 값이 0에서 2로 갈 때, FT는 어떻게 바뀌어? 진짜 t라는 값이 0, 1, 2라고 커지는 동안 ft라고 하는 식은 어떻게 바뀌는 중이야? 0에서부터 커져서 중간 숫자 없니? 아, 중간 숫자는 1밖에 없어요. 0에서부터 커져서 2까지 커졌다가 0으로 작아지죠. 그죠? t라고 하는 값이 0에서 2까지 변하면 f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대답을 못해. 나 방금 전에 했던 말이랑 뭐가 다르지? 왜 자꾸 012라고 얘기하지? 미쳐버리겠네. 이게, 나 여기서 어떻게 또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기다려봐. 나 좀 고민 좀. 야, 다시. 요거 그대로 위로 올려봐. 자, t라는 값이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ft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바뀌어요? t라고 하는 값이 0에서 2까지 커지는 동안 ft라고 하는 값은 에서까지 커졌다가 으로 작아져요. 다시 뭐라고? t가 0부터 2까지 증가하는 동안 저 ft라고 하는 값은 0에서 2까지 커졌다가 작아져요. 다시 0부터 2까지 뭐 하는 동안? 커지는 동안 ft는 뭐가 된다고? 커졌다가 작아져요. 와. 다시 여기다가 t를 놓고 ft를 놓을게요. 뭐 바뀌었어? 뭐 달라졌어? 안 바뀌었어. 다시 그럼 끊어서 0부터 2까지 커지는 동안 ft는 어떻게 된다고? 0에서 2까지 커졌다가 0으로 작아져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다시 t 대신에, 우리 t 대신에 원래 fx였잖아. 그럼 여기 fx 하자고. 여기 x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어봅시다. fx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될 때? 다시 fx라는 값이 0, 2, 0. 2를 찍는 순간이 x의 값이 얼마가 될 때야? 1이 될 때죠. 그러면 fx가 얼마가 될 때라는 얘기야? 이 식이랑 다른 게 아니라니까? 자, 다시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된다고? 이 밖에 이 덩어리가 얼마일 때?
2일 때 요 안에 있는 값이 얼마라고? 그럼 요 안에 있는 저 바깥에 있는 값을 2라고 할 때 요 안에 있는 값이 얼마라고? 1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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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면 다시 fx가 0에서 1을 거쳐서 2를 가는 동안 fx는 0에서 2를 갖다 0으로 그려가자요. 그죠? 마지막. 그러면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fx가 얼마가 나올 때? 1일 때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이? 1을 만들도 x? 뭘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요 0부터 1 사이, 0부터 1 사이라고 하는 0부터 1 사이라고 하는 요 범위 내에서 x에 뭘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x? 1. 예!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아!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이 나와요. 거꾸로. 자, 그래프 오른쪽으로 말고 이번 왼쪽으로 보는 거야. 왜? x가 2에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 이번에? 0으로?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하면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야. 왼쪽으로 간다면 2에서 0으로 갈 때. 얘 그래프 어떻게 돼? 0에서 2로 갔다 떨어져요. 뭐라고? 0에서 2로 갔다 떨어져요. 그러면 자, 요 덩어리 값이 2일 때, 요 안에 있는 값은 얼마여야 된다고? 요 덩어리 바깥에 있는 값이 결과 함수 값이 2가 나오려면 안에 있는 값은? 그래서 얼마라고? 1이라고. 아. 그러면 마지막 1과 2 사이에서 1이라는 값을 뽑아내도록 하는 그 놈은 누구예요? 2분의 3이에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2분의 3이라고요. 그럼 최종적인 결론, 가운데는 버려. 처음부터 끝까지만 보는 거야. 몇 콤마 몇? 0,0. 한번 따라해 볼게. 하고 싶게? 나 숨 돌려야 될 것 같아. 0,0. 좋아. 그 다음 몇 콤마 몇? 2분의 1,2. 그 다음 또 몇 콤마 몇? 1,0. 그 다음 또 몇 콤마 몇? 2분의 3,2. 그 다음 또 몇 콤마 몇? 2,0. 이렇게 뿅쪽 하고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야. 이게 플로우라는 거다. 뭘 본 거야? x에서 fx를 거쳐 fx로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근데 그 fx가 0부터 빨간색으로 적어야겠구나. 요렇게 0, 1, 2로 커질 때 중간에 2분의 3을 거쳐서 0, 1, 2로 갈 때 0, 2, 0으로 가는데, 그때 0에서 2로 가는 동안 0, 2, 0. 0에서 2로 가는 동안 0, 2, 0. 2에서 0으로 가는 동안 0, 2, 0. 갔다 왔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뾰족한 모양이 몇 개? 2개. 이게 흐름이야. 이게 만약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요거를 생략하고, 지금은 내가 이해를 위해서 차분하진 않았어, 솔직히. 천천히는 맞아. 천천히 하나씩 잡았잖아. 근데 이게 좀 더 빨라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바로 그래프의 개형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왜? 0에서 2로 갔다 0으로 간대. 그럼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럼 왔다 갔다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게 결론이야. 그게 흐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다시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라는 값에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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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0, 1, 2, 2분의 1, 2분의 3이라고 한다면 이 식이 뭐가 되는 거고 요 흰색 식이 y는 fx가 되는 거고 요 노란 값, 요 주황색 값이 y는 1이라는 값, 선을 그린다면 실근의 개수, 실근이라는 건 뭐랑 같다고? 교점의 좌표. 실근이랑 뭐랑 같다고? 교점의 좌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교점이 4개. 답 4.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된다고요. 야, 갤럭시가 나 운동하고 있대요. 와. 나 듣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네가 직접 해봐서 알잖아. 이거 진짜 귀찮고 복잡하고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여기서 2로 갔다 0으로 작아지는 동안에 얘가 0에서 2까지 커지는 동안에 함수값은 0에서 2로 갔다 0으로 커져요. 그럼 여기서의 함수값은 0에서 2로 갔다 커져요. 여기서의 함수값도 여기서 2로 갔다 커져요.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로 흐름으로 이렇게 위로 가서 x가 얼마일 때 fx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에요. 쉬는 시간이 되게 애매해서요. 저거 24번까지 하고 쉬죠. 하고 쉬고 역함수 후딱 하고 그러고 쉬고 네. 그럽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1024번. 봐봐. 1024번 그럼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 1024번에 fx라고 하는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누가 4개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3, 2, 1, 4 y는 fx 다음 fx 서클 gx는 x, y, 0에 대해서 2, 1, 짠 4일 때 4고요 3, 1, 2, 1 입니다. 자, 구간을 나눠서 하게 되면요 2개로 나눠지고 얘를 다시 gfx구나. 하나, 둘, 셋, 넷에 대해서 얘를 다 대입해서 fgx 그걸 다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y는 gx부터 자, x랑 gx부터 한번 비교해봐요. x의 값이 어떻게 바뀌냐? 0에서 꺾일 때마다 다 잘라. 0에서 1을 거쳐서 2를 거쳐서 3을 거쳐서 4가 되는 동안 gx는 0일 때 0이었고 1일 때 이만큼 커졌고 그 다음 2일 때는 1만큼으로 줄어들었네. 그리고 3일 때는 그대로 1, 얘는 유지했고 그 다음 3에서 4로 갈 때는 4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그렇다면 자 fgx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fx가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이거 뭐로 보라고? 그냥 하나의 덩어리야? 다른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값이, f 안에 있는 값이 0부터 2까지 증가하는 동안. 0부터 2까지 증가하는 동안. 얘는 몇 번 바뀌어? 두 개로 나눠야겠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어떻게? 0에서, 얼마에서?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갔다가, 여긴 얼마야? 여기가 2잖아. 2일 때로 끊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얼마일까? 1이라는 값을 거치겠네. 오케이? 그럼 계속, 예. 그러면 요 위로 한번 올라가봐. 0일 때 2래. 2일 때 1이래. 그러면 gx라고 하는 값이 0부터 2 사이. 0부터 2 사이에서 얘가 얼마가 나올 때? 1이 나올 때. 자, 여기를 1로 잘라줬어. 그지? 그러면 gx라고 하는 값이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이 나와야겠네. 오케이? 다음. 다시 2에서 1로 줄어든대. 2에서 1로 줄어든대. 2에서 1로 줄어든대. 그럼 얘는 얼마로 가는 거야? 0으로 가겠네. 그죠? 그 다음 1에서 1로 가니까 0에서 0으로 가겠네. 그 다음 1에서 4까지 증가해. 1에서 4까지 증가해. 4. 3으로 커져. 그러면 지금 중간을 채워놓은 게 요거밖에 없네. 자, 그럼 그래프 한번 그냥 그려봅시다. 잔 x, 잔 y, 원점에 대해서 둘, 넷, 이렇게 자를게요. x, y. 그러면 0, 0. 1, 2, 3, 4군요. 그냥 갑시다. 2분의 1, 0. 뭔가 이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수정을 해야죠. 자, 지금 0에서 2분의 1을 거쳐서 1까지 커지는 동안 여기서 2까지 커졌다가, 그죠? 여기서 2까지 커졌는데, gx는 2까지 커지는 동안에 요렇게 작아졌죠. 그러면 1일 때 0을 지나고요. 이때까지는 그러면은 요렇게 간다면 0,2? 0,2. 0,2죠, 0,2. 어디, 누가 0,0 얘기했어? 어떤 놈의 새끼야? 0,0 얘기하면 어떡해? 몇 콤마 몇이라고? 0,2로 시작해요. 몇 콤마 몇이에요? 2분의 1 콤마요. 그럼 몇 콤마 몇이 돼요? 1 콤마 1. 그 다음 2 콤마요. 3 콤마요. 4 콤마 3. 그럼 그래프 모양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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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네, 해설지 확인하셔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x는 4랑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해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프 맞는 그래프 모양인지. 그러면 4분의 10. 그쵸? 맞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3, 2, 1. 이렇게 확인 가능하시겠죠? 지금 방금 전에 그 흐름량으로, 만약에 이거 구간 나누려고 했으면 식이 몇 개가 나와야 됐을까? 적어도. 요 사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식을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흐름으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gx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고, 다시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fx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얘네들을 연계시켜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 있게 바꿔주는 과정이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건 아마 어려울 거예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프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맞는데요. 근데 이게 바닥바닥 되는 될 때까지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놔야 그래프에 조금이라도 좀 친해졌다가 될 거고, 친해져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시간은 없지만 조금만 숨 좀 돌리고 가자. 자, 오늘은 합성함수와 역함수 부분에서 역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x에서 y로의 대응을 f라고 한다면 이번에 방향을 거꾸로 가는 거를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함수 f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역수 느낌으로 해서 이제 역함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x분의 1이거든요. 이거 나중에 대수에서 배워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함수를 거꾸로 역함수, 역수의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역함수다라고 하고, 전 보통 그냥 리버스 fx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버스 아니면 뭐 인버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뭐 인버스 뭐. 그래서 그냥 아니면 그냥 역함수 fx라고 하세요. 헷갈리시면. 저는 그냥 그게 좀 편해가지고 그냥 리버스 fx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자, 결국에는 f라고 하는 그 함수는 f에 대한 식에서 정의역이 x였고, f라고 하는 거에서 정의역이 x라는 집합이었고 공역 y라고 했다면 f의 역함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엔 출발선이 y가 되고, 그럼 공역이 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정의역의 조건 중에서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함수라는 건 뭐였죠? x 집합 x 인미 원소 x에 대하여 집합 x에서 의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씩만 내보면 오직 반드시 모든 집합 x의 모든 원소, 이거는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집합 y의 원소가 반드시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애를 함수라고 이야기했어요. S값이 변함에 따라 Y 죽어 언제까지 주황빛거에 머무를 거야. 뭐라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반드시 오직 하나다. 그러면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합 Y의 모든 원소에 집합 X의 원소가 반드시 오직 하나만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건 지금 방금 전에 역 거꾸로 가는 거를 fx라고 해서 예를 들어 a, b, c라고 할 때 1, 2, 3이라고 한다면 a가 1로 간다. f, a가 1이다 라고 하면 f 인버스
1은 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B가 1로 간다 라고 하면 역함수라는 건 1을 집어넣었을 때 A가 나올까 B가 나올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죠. 그 결론 역함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함수 fx가 뭐가 될 때? 자, 봐봐. 그러면 요거 지금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도착 지점이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약에 그러면 이것도 뒤집어봐. 뒤집는 순간 4가 노네. 4에 대한 함수값이 없네. 역함수값이 없네. 그럼 이거는 역함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결론 뭐라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자,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1대1 대응의 특징. 그치, 증가는 증가만, 감소는 감소만. 기울기가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아야 돼요. 노는 애가 없어야 돼요. 노는 정의역도 없어야 되고 노는 공역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이고 그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가 되더라? F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B가 나온다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F-1 B는 F-1 B. F 역함수가 F 역함수 B는 F 인버스 B는 A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서로 같은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럼 F 인버스의 인버스 X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자기 자신이 되죠. 다음 합성함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합성함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F에서 X를 거쳐서 인버스 X로 간다. 인버스 fx. 그러면 F 서클 F 인버스 X는 어떻게 될까요? X에서 F를 거쳤다 다시 돌아와요. 거쳤다 다시 돌아와요. 그쵸?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F X는 X예요. 그쵸? 그렇게 쓸 수 있고, 요 X를 안 쓰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I로 표현하면 되죠. F 인버스 서클 F는 I다.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만약에 자 인버스 fx 그러니까 F 인버스 x 같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의역이 뭐라 그랬죠? y라고 했죠. 그럼 요렇게 하면은 y가 나오겠네요. 주의해야 될 거 F 인버스 x 여기상 요런 식에서는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엄밀히 말하면. 물론 좌표 표변상에서는 x, y밖에 없기 때문에 걔네들 뒤집어 갖고 뭐하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상관이 없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요거는 다른 거예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 그죠? F 인버스라고 한 거에다가
A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여기에 A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대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IX라고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F 서클 F 인버스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죠. 여기에 정의역이 Y니까 Y에 대한 상등함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요거요. 얘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F 서클 G의 인버스는 왜요? 그냥 그렇게 배웠어요. 진짜 머리털 다 쥐어 뜯어야 돼. 드모르간 진짜 다 죽어야 돼. 어떻게 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G라고 하고요. G에서 Y에서 Z로 가는 함수를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F 서클 G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과정이 F 서클 G의 인버스거든요. 그럼 단계로 따지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1로 가는 게 뭐예요? F 인버스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뭐죠? G 인버스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랑 같다고?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렇게 나오는 거랍니다. 먼저 fx 먼저 계산하고 gx 나중에 계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요거 이용해서도 설명이 가능한데요. F 서클 G의 인버스는 상등함수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F 서클 G에다가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럼 얘는 그냥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입니다. 근데 만약에 F 서클 G랑 G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상쇄되어 사라지죠. F 서클 I 서클 F 인버스. 그래서 F 서클 F 인버스가 되고요. 무사히 I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의해서 네.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정의예요. 요 성질에 의해서.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역순으로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배웠어요. 왜요? 여기에 G 먼저 하고 F 먼저 했으니까 인버스로 역순으로 가게 되면 F 인버스 먼저 하고 G 인버스 나중에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역함수에 대해서 다 배운 겁니다. 자, 뭐라고요?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만 한다. 다음 두 번째, 역함수의 성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거 자기 자신 역함수는 자기 자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합성함수 하면은 이렇게 된 거, 마지막으로는 역순으로 계산한다. 여기에다가 연산을 할 때 조금 편한 거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함수 계산할 때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F랑 G라는 식이 있다면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은 아니고 합성함수와 관련된 성질 중이에요. 등식이죠. 함수를 적용하는 것도 등식의 성질을 만족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변에다가
같은 함수를 그러니까 합성하여도 등식이 성립한다 이야. 오케이? 근데 요건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F 서클 H는 G 서클 H도 가능해요. 근데 F 서클 H는 H 서클 G 이런 식으로 얘는 둘 다 동시에 앞에다가 합성했고 뒤에다가 동시에 합성했는데 하나는 앞에 하나는 뒤에 이런 식으로 합성하는 건 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해서도 합성함수 설명할 수 있거든요. 아까 F 서클 G에다가 여기에다가 역함수를 하게 얘랑 F 서클 G에 인버스를 하게 되면 I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요걸 설명할 때 F 인버스 서클 F 같은 경우가 I라고 한다면 F 서클 F 인버스 서클 F는 F 서클 I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돼요? F는 F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F 서클 G라고 하는 게 H라고 한다면 어떻게도 변형이 가능하다고? 앞에다가 똑같이 F 인버스 서클 F 서클 G가 F 인버스 서클 H로 변형이 가능해서 G라고 하는 식을 F 인버스 서클 H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이런 형태로 그 양쪽에 동시에 합성을 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좀 쉬워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되게 엄청 입이 근질근질 거렸는데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필수예제 10-3번 한번 가보세요. 앞으로 돌아가서요. 10-3번에서 뭐가 있었냐면 2번 F 서클 H X가 GX를 만족하는 HX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뭘로 하면 돼? F 인버스 서클 G 하면 되는 거야. 앞에다가 동시에 F의 역함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번 이렇게 첫 번째 위의 식에서 fx라고 하는 값이 얼마? 3x-2이고 gx라고 하는 값이 얼마? 뭐 마이너스 3x 플러스 4? 플러스 4였으니까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hx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역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못 넣어. 몰라서. 역함수는 그럼 어떻게 구해?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어떤 y는 fx라고 되어 있는 식이 있어. 이 식을 첫 번째 뭐부터 하고? F 인버스 Y는 X.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 f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인데. 첫 번째 뭘 하고? 의 역함수를 gx 즉 그냥 이렇게 말을 바꿀게요. 여기에서 f 인버스 x가 gx라고 할 때 제일 첫 번째 뭘 하고요? 1번 x는 fy로 바꿔요. x랑 y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y에 대한 식으로 y는 뭐시기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요 네모가
네모가 gx가 돼요. 즉 뭐가 된다고? f 인버스 x가 된다. 근데 지금 이 과정을 봤더니 뭘 한 거야? x랑 y 자리를 바꾼 거죠. x랑 y 자리를 바꾸는 걸 우리는 저 도형해방 정식에서 무슨 대칭이라고 불렀죠? y는 x 대칭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그 y는 x 대칭을 이어서 가보자면 여기에서 할 말 역함수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y는 x의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뭐에 대하여 대칭이다? y는 x라는 그래프 직선 y는 x의 대칭이 됩니다. 까지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개념보다 문제풀이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개념을 너무 소홀하게 봐요. 근데 그 개념을 원론적으로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극상 문제, 고난이도 문제, 극상 문제들을 속이라도 대볼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정말 기본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하면 응용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럼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응용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를 공부하시면 그럼 못 풀어. 심화 문제 또 못 풀어요. 그럼 심화 문제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럼 심화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다 하면 또 극상 문제 못 풀어요. 킬러 문제는 어차피 손도 못 대요. 왜? 이 문제를 다 따로 보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엔 역함수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다면, 이걸 써먹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되는지, 왜? 라고 하는 건지를 써먹을 수 있다면, 네, 적어도 손은 댈 수 있게 될 거다는 얘기죠. 자, 그 문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저기 필수 예제 5번이야. 5번 넘어갈게요. 필수 예제 5번에 1번은 그냥 저기 모범 답안 한번 확인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 10-5번에 그 F라고 하는 식은 X를 X 플러스 A로 보낸대요. 오케이. G라고 하는 함수는 X를 X 플러스 C로 보낸대요. 오케이. 다음 H라고 하는 식은 X를 BX 제곱한대요. 다음 K라고 하는 식은 K라고 하는 함수는 X를 2X 제곱 더하기 8X 플러스 5 시킨답니다. 이때 2번 뭐 구하래? F 인버스 서클 H 서클 G 인버스라고 하는 값이 K일 때에 A, B, C 값을 구하라. 어떻게 바꾸는 게 가장 편할까요? 적당히 쪼개는 게 낫지 않아요? 한쪽에다가만 뭉쳐갖고 G 역함수 구하고 구하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요식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요식을 일단 바꾸면 H라고 하는 게 F 서클 K 서클 G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G라고 하는 애는 X 플러스 C니까 요거는 항상 합성할 때는 표준형 바꾸시는 게 좀 더 편해요. 플러스 8 마이너스 3. 그러면 2 곱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F 서클 2 X 플러스 C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 K까지 한 번에 한 거야. G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다음. 그럼 뭐라고? 2
x 더하기 c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3 더하기 a가 얼마라고? bx 제곱이래. 아, 그럼 C는 마이너스 b는 얼마구나. 1차항이 생기면 안 되니까 개수가 없어져야 되는구나. c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다? 그럼 a는 얼마? 이렇게 한 방에 와라락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꾸시면. 근데 역함수를 굳이 구해서, g를 굳이 구해서. 그럼 구할 수도 있죠. f 인버스는 뭔데? x랑, 그러니까, 자, y는 x 플러스 a라고 하는 거에서 자리를 바꾸고, y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게 바로 인버스에 대한 식이라고 했죠. fx는 x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g 인버스는 x 마이너스 c가 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해도 되기는 해요. 뭐가 편한지는 이제 편한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10-6번. 결국에는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제일 위에 있는 거요. 이거요. 뭘 찾아야 돼? 10-6번에 10-6번에 1번 G 인버스 10을 구하래. 뭘 찾으라고 하는 거야? 여기를 A라고 놓고 G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10 나와요를 구하시면 돼요. 그죠? 다음 2번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2번 F 서클 G 서클 F 인버스 서클 F에 2를 대입하래요. 그냥 아무거나 막 대입하지 말고 일단 풀어서 정리부터 해야 되죠. F 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서클 F 입니다. 그러니까 G 인버스 서클 F 입니다. F 이거 얼마니까? 10이니까 G 인버스 10이라고 하는 값은 뭐? 여기서 나왔던 그 A랑 똑같이 구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10-7번 몇 함수를 구하세요? H를 만족시키는 H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그게 지금 저 함수 역산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 역함수 구하는 방법 두 번째 버전 2 이렇게 구하는 거 말고 버전 2 뭐 하면 되냐면요. 또 다른 케이스 버전 2 연산을 이용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설명해 줬던 적 있죠.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네모네모를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하고 뭘 해서 시키는 거다 라고 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이 함수라고 F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역산하는 그 과정이 역함수예요. 그래서 그 역연산으로 하는 것도 뒤에 그저 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뭐 5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 충분합니다. 10-7번 문제 확인하죠. 자, fx라고 하는 값은 얼마? x 플러스 2래요. gx는 얼마? x제곱 마이너스 1이랍니다. 1번 뭐 구하래요? f 인버스 x를 구하랍니다. 얼마? x 마이너스 2요. 그럼 2번 h 서클 f 에다가 g를 만족시키는 h를 찾아랍니다. 뭐 하라고? 어떻게 바꾸라고?
연산 거꾸로 하는 거 내가 이거 지우긴 했는데 이거 까먹었어? 합성을 하고 양변에 같은 걸 합성을 해서 변형이 가능하잖아. F의 역함수를 인버스를 왼쪽에 오른쪽에 그냥 곱하는 거 아니야. 중간은 없어. 중간을 어떻게 사이에 집어넣니? 말도 안 돼. 우리 분명 이게 안 된다 그랬거든. 교환법칙 성립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중간에 집어넣는다는 건 멀토당토하는 얘기야. 네, 여기다가 집어넣자. 그러면 H 서클 F 인버스 X가 되는 거고요. 얘가 G 서클 F 인버스 X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이거 찾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hx라고 하는 식은 뭐가 될 것이고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될 거다. 끝. 다음 k라는 식을 한번 찾아봐요. k는 그럼 어떻게 해요? f 서클 k의 x가 gx라고 한다면 k는 f 인버스 gx죠. 그러니까 이 식에 얘를 대입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안 나와서 이건 센에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하기 전에 연습 문제 많아요. 2번, 4번, 5번, 6번, 7번 다음 13번, 17번 연필 똑바로 잡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저 센에서요. 센을 한번 꺼내시면 유형에 대한 타이틀만 좀 잡고 갈게요. 이름만 보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17번부터 유형 17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페이지 157페이지. 자, 역함수와 함수값 뭐 하라고? 뒤집어서 대입하라고. 즉 어떤 애를 A라고 가정해서 뭘 집어넣으면 얘가 나올까로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 다음 유형 18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라고?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걸 또 써야 돼. 이씨. 자, 유형 19번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뭘 이용해서? 뒤집어서 바꿔서 구한다. 였는데 제가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fx라고 하는 그 값이 ax-6일 때 f 인버스 x라고 하는 값이 2분의 1 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a-b의 값을 구하라. 첫 번째 과정 이걸로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먼저 뭘 바꾸고 y는 ax 플러스 마이너스 6으로 놓은 상태에서 제일 첫 번째 x는 ay 마이너스 6으로 바꾼 다음에 식을 정리해서 x 플러스 6은 ay로 바꿔서 y는 얼마?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다고요. a는 얼마구나. 그러니까 b는 얼마겠다. 자, 그러면 제가 역연산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 이거 뭐 먼저 해야 돼? 못 벗기는 거 먼저 하라 했어요? 아니죠. X에서 옷 벗기는 과정이 역연산을 구하는 과정이고요. 얘는 원래대로 따지면 원래 X라고 하는 거에다가 A를 곱했고요. 그 다음에 6을 뺐어요. 그러니까 옷 벗기기 과정. 그래서 이제 AX-6이 됐다면 옷 벗기는 과정은 그럼 뭐예요? 역연산인 거죠. 그러니까 뭘 하고? X에다가 뭘 하고? 6을 더하고 A로 나누면 같은 식이네요. 얘가 역함수다. 로 갈 수 있어요. 하나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야? 1038번. 그냥 이게 적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1038번 어떻게 한다고? f 2x-1이라고 하는 그 값이 4x 플러스 3일 때 뭐 할 거야? 1 더하고 2분의 1 곱하고 4 곱한 다음에 3 더하죠? 이걸 다 거꾸로 가면 되죠. x 빼기 3 나누기 4 곱하기 2 빼기 1 이 역함수입니다. 순서대로 거꾸로 진행하면 되는 게 역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합성함수와 역함수 뭐 이건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21번 역함수의 성질 넘기겠습니다. 그래프가 주어질 때 역함수의 함수값 구하기. 결국엔 이것도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돼요. 다음 그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 뭐라고? 원래 그래프와 y는 x에 대한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럼 마지막 최종 결론. 만약에 fx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 얘네는 반드시 무슨 대칭이 되기 때문에 y는 x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적으셔야 돼요. 단조 증가 함수일 때는 교점은 y는 x 위에서만 존재한다. 선생님. 그럼 단조 증가, 단순하게 증가하는 함수가 아니고서는 y는 x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네. 봐봐, 생각해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한번 볼래? 그래프 모양 어떻게 돼? 이렇게 되거든? 이거 y는 x 대칭하면 뭐가 돼? y는 x 대칭해도 똑같죠? 교점 몇 개야? 졸라 많아요. 무수히 많아요. 이 점 외에도 무수히 많은 점이 생겨요. 근데 증가하는 함수에 대해서만 y는 x 위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이용할 수 있냐면 fx는 x라는 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어떨 때만? 단조 증가 함수일 때만. 네, 161페이지까지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1056번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냐 그 명절 때는 이제 그 다항함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하면서 시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조금 숨 좀 돌리고 물 드실 분 물 드시고요. 5분 뒤에 시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